이게 저희들 커리어 창조 교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작년에 이걸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2년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테스트 베드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영남이공대학교의 센터장님이 고민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어떠한 지역,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디스트라는 거는 동과학기술대학교를 이야기하고요, 커리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로 경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리어는 크게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크게 저희들이 세 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취업이고, 하나가 창업이고, 하나는 또 진학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는 학령 인구에 대한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양산에 저희 대학 주변으로 13개의 지방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종별 인력난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부족한 데가 생산 기능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연구기술이 나온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연구개발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인적이나 물적 자원 쪽에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장이라는 게 겸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소장 밑에 연구원이라는 겸직의 친구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같은 거를 할 때는 중간층에서 좀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이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종란에 보시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생산 기능 쪽 파트, 요 파트가 이제 사수 이제 인력난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여기 보시면 지식, 기술, 태도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지식 이런 것보다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기업들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득과 적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거는 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떠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기업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현장 실습을 보내게 되면 또는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가, 또는 여기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실습을 보냈을 때 이 친구가 뭐를 할 수 있지, 아직까지는 비완성 엔지니어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채용을 한 것도 아닌데 실제 업무를 시키기에 굉장히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학생들한테 실제 업무, 이제 실습을 나왔을 때 업무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에서는 학생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태도에 대한 교육이 저희들이 실습 나갈 때 좀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용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도 똑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특성화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그럼 잡느냐, 특성화 방향의 목표를 어디로 가져가고 어떻게 가져갈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작은 중소규모의 대학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육캠 창의융합 인재를 좀 양성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3개의 협업 네트워크, 그 다음에 창조교육과정 체계 운영, 그 다음에 비교과 운영,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남 지역 전체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공동 교육 과정을 또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 대학은 관광 분야하고 지능형 기계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특성화로 잡았는데,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지자체에서 밀려가지고 잡은 부분이 있고, 지능형 기계 분야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특화를 시켜야 되겠어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능형 기계 분야는 저희 특성화 방향에 냉동 공조하고 스마트 기획과의 선박 동력 기계 전공 외국인 학생들이 좀 들어왔고요. 관광 분야에는 저희들 제과 제빵하고 외식 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여기서는 각 과별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대표 학과도 또 있지만 또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속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를 하고, 학생들이 진로 탐색 그 구간을 통과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취업, 창업 또는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할 수, 자기가 서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들한테 S내비 사제동행 교육과정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2년제, 3년제, 4년제 해서 학년별, 학기별로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에서 이 안에서 취창업에 대한 모든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기 S내비 사제 동행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특성화 4개 학과를 위해서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행동 지표, 행동 척도 이런 기준을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학과 교육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기업의 전문가들을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9개 단계별 교과, 비교과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학사 구조로 개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개 학과가 학생들이 선택권을 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교과 트랙, 하나는 기업 연구 트랙으로 2개의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수업을 하면서 커리어 창조 교육 과정을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예 방학 때 비교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들어가면서 15주의 수업을 12주, 11주 수업을 몰입 수업을 하고 4주를 표준형 현장 실습으로 돌리게 됩니다. 선택한 학생들은 그 부분이 바로 기업 연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주에 3학점짜리로 돌려가지고 저때 이제 나가는 기업 연구와는 무료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계방학 때 학생들을 데리고 커리어 창조 그 해외 캠프를 또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학년 1학기 때 6주가 기업연구 2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표준형 학기 현장 실습을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예방학 때 저희들이 또 해외 캠프를 또 한번 갔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학기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K-무브를 갈 건지, 하나가 조기 취업으로 들어갈 건지, 또 하나는 기업연구 트랙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취업 안 하고 남아서 공부를 할 건지, 그런 교과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학기에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특성화를 하면서 첫 번째는 사제동행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고요. 거기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 유신 교육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업 연구 교과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절차들이 복잡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한 트랙에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사전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예절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기업하고 매칭이 돼서 나가면 중간 또는 하반기에 교수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와 같이 학생들의 중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년 동안 저희들이 세 번에 대해서 이 기업 연구 1, 2, 3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52개 기업에 103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취업률도 상당히 좀 좋아졌죠. 그래서 저희 대학이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대학 전체 취업률이 1.3%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이래 보시면 뭐 여러분들 자료를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회 때, 2회 때, 3회 때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봐도 학생들이 가장 이 학기 중 현장 실습을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첫 번째 보시면 출퇴근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기업들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조금 이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또 오른쪽에 보시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1회, 2회 때는 학생들이 제일 좋았던 게 뭐였느냐면 1회 때는 23년도에는 급여가 좋았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3, 4년도에 중간쯤에 보시면 중소기업 체험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 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장 실습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간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실습 기반을 저희들이 4주, 6주, 8주 이렇게 좀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산학 코오프 운영할 때 기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급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받아서 나가는 게 최저시급입니다. 만일에 이거를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업에서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현장 수업에 대한 만족도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합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이 갔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저학년이 갔어요. 그 나가기 전에 기업 대표님들한테 했던 말이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은 저학년입니다. 엔지니어로서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4주 동안 지역 기업을 체험을 하고 중소기업의 직무를 경험을 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2학년 때 다시 실습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배려하고 케어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저희들이 여름에 나갔던 학생들이 고학년, 그러니까 뭐 전문대학에서 고학년이라 할 것 같으면 3학년 내지 2학년 되겠죠. 이 학생들이 나갔는데 기업 대표님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저학년들보다도 어느 정도의 엔지니어로서의 스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해 하반기에 취업을 실습한 기업에서 바로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저학년은 지역의 중소기업의 현장을 체험하는 쪽으로 좀 리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취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도 기업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무를 학생들한테 배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중소기업에서 자, 실습비 우리 기업에서 지불을 할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우리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면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수죠. 그래서 원래 이 프로그램은 학생, 기업, 교수님이 세 개가 3박자가 돌아가야 되는데 23년에도 그렇지만 2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어려워해요. 이제 당연하죠.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을 발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을 이제 케어를 하러 막 다녀야 되죠. 그다음에 행정적인 서류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이런 부분을 조금만, 선호도를 조금만 바꿀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기업 발굴이 어렵죠. 그러나 라이즈를 연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아까 중에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하고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이제 실습을 끝나고 그냥 애들을 방치한 게 아니고, 실습이 끝나는 그 주에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직무 커리어 해외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 오사카, 삿포로, 오사카 이렇게 가서 학생들의 전공이 맞는 부분에 일본의 시설 교육 현장을 체험을 하게 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되게 높였죠. 왜냐하면 이때 또 갈 때는 월급을 받자마자 갔기 때문에 학생들 주머니가 굉장히 두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상당히 좋은 만족을 했고요. 그럼 이제 갔다 와서 이 학생들을 또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표준 현장 실습을 할 때 현장 실습 전문가들이 다 이제 기업들마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전공 레벨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평가를 전공 레벨 1, 2, 3, 4 해가지고 각 학과의 그 전공 레벨에 맞는 과정을 이렇게 써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공 레벨 인증 제도할 수 있는 마스터 인증 제도를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그 방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전문 대학이 72학점, 이제 옛날에 80학점에서 학점이 72학점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그 갭이 좀 심하죠. 지금 폴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학점이 90학점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문대학만 하더라도 학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규 학점이 72학점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비교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하죠,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 운영 체계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기업 탐방 체험 학습이라는 게, 학생들이 저학년 때 기업을 하루 코스 또는 반나절 코스로 친근감 있게 다녀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비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을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창의적 공학 설계라 해서 기업, 학생,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끔 취업과 창업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취업 동아리는 저희들이 데일 카네기 취업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시켰고, 창업 동아리는 창업 커리어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실용 창업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비교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럼 이제 정규 고과로 들어오면서 산학 공동 코티칭이라는 교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5주 중에서 일부는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또 일부는 산업체 전문가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코티칭 할 수 있는 거를 교과목을 이제 전공별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기중 현장 있음인 산학코어부 기업 연구를 정규 교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과로 직무 커리어 해외 취업 캠프를 하고 전공 레벨 인증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 레벨 인증제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역량 우수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이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좀 자기네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유형 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취업률은 그렇게 8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1.3%가 성장을 해서 저희들이 76.7%로 이제 지난 연말에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10분 제과제빵과가 저희 대학에서는 조금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연속해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제기능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제빵 제과 부분에서 또 은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8, 59 해가지고 제과 부분하고 제빵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실질적인 금메달을 이렇게 따오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대 쪽에는 이런 이제 기능 경기 대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수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과 제빵 이런 과에서 많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디스트 커리어 창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